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의 음모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음모론 이러면은 뭔가 뒤에 굉장한 미스테리가 있을 것 같은데, 고지혈증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뒷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 4월 달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심한 고지혈증이 나와서 실제 그 고지혈증에서 약을 안 먹고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실천해 오고 있는데, 지금 약 한 3개월 가까이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음식과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제를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과정과 함께 이 고지혈증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지혈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의 문제고, 혈관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혈관, 하나는 심장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심장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심장혈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흔히들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졸중에 관한 것입니다. 뇌졸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하나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으로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빨리 잘 조치하면 이제 요새는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뇌졸중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또 응급 구조 체계가 좀 잘 돼 있어서 예전보다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후유증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시면 환자분들이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쓴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오래 가게 되면 또 치매에 아주 큰 위험 인자가 됩니다. 저는 주로 이 뇌졸중 환자들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이 뇌졸중 환자들을 재활해서 한쪽 팔다리 잘 못 쓰시고 못 걷고 또 손을 못 쓰시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시 걷고 또 손을 쓰시고 말도 하고 또 잘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추신경계 재활이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환자분들하고 많은 그런 중추신경계 재활 치료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개원한 지 약 10년 정도 돼서 중추신경계 재활은 굉장히 병원 시설도 크고 많은 치료사들과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이제 통증이나 스포츠, 그 다음에 승만증 재활 이런 쪽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재활하고요. 제가 이거는 뭐 한 7, 8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벗어도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식단도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몸 관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미리 건강할 때 건강을 미리 관리하면 좋을 텐데 제가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작년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제가 업무는 자꾸 이제 좀 늘어가는데 일을 잘 줄이지 못하고, 또 음식은 제가 아주 뭐 기름지게 먹거나 아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가족력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평범하게 식사를 하더라도 금방 고지혈증이 생기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최근에 고지혈증 판단을 받고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의학은 모두 과학적인 사실일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혈관 속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것이 결국은 혈관을 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장마비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게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학은 일정 부분 과학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의학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 과학은 그러면 반드시 진실일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과학은 아주 객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가장 믿을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컨센서스, 모든 사람들이 또는 전문가가 그렇다라고 추정하는 사실이지 100%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언제나 그 자체로 자기 스스로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과학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내가 논문을 썼으니까 이건 무조건 맞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실험을 해보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유와 그 다음에 분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은 모유가 좋은 걸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지금 이 1960년대 이제 동아일보에 나온 광고인데요. 분유가 단백질도 많고 애들 키도 잘 자라고 그래서 분유가 모유보다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광고를 하면 다 웃겠지만 그때는 이런 광고가 먹혔습니다. 또 심지어 이거 외에도 우리가 100년 전쯤에 라듐이 처음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방사성 물질이 빛을 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석 가공하는 것처럼 마치 시계에다가 이런 라듐을 이렇게 칠하고 손톱에다가 매니큐어처럼 막 칠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10대 소녀들이 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라듐 바르고 그걸로 자기 손톱에 바르고 먹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으로 오해해서 안전하다고 믿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지방에 관한 이야기도 마치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이 확실하게 맞다. 그래, 확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어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비방을 받아서 내가 옷에다 넣고 다녔더니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다. 결혼도 잘했다. 이런 얘기들은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과 미신이 있고 그 사이에는 과신이 있습니다. 과신. 예를 들어서 이 악어 조련사가 10년 동안 악어 입에다가 손을 넣었는데도 자기는 한 번도 안 물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또 안 물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100% 사실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악어가 기분 나쁘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친구가 한 10번 하고서 자기는 이제 10번 동안 한 번도 악어한테 물리지 않았으니까 요번에 11번째 또 괜찮을 거야. 이러면은 확신을 가지기는 사실은 어렵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사실 중에서도 이 확신과 미신 사이에 이런 과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이 작으면 이런 과신이 미신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많죠. 경험이 많다면 조금 더 확신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실제 내용을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악어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악어의 컨디션을 잘 살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조련사는 언제든지 물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추가가 되면 이런 과신이 미신 쪽으로 갈 가능성도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가 미신이나 과신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자기는 확실하다고 확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상은 자꾸자꾸 미신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무조건 다 맞다. 저도 이제 논문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맞고 반대편은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엄연한 사실이고 이 사실관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가 너무 많아 왔기 때문에 이 지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내용, 긍정적인 기능을 최대한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진실을 얘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데, 근데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 작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화증. 저도 이제 그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작화증 걸린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이 작화증 걸린 사람들은 뇌혈관이 이제 망가지면서 일부 기억이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억이 있고 뒤에 기억이 있는데 중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 내용 얘기하고 뒤에 내용 얘기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가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뭔가 중간에 비어 있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만들어요.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데 앞, 뒤 내용을 이제 이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중간 고리를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작화증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물어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그 중간은 거짓말인 셈이에요.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고리가 애매한 것을 논리나 자기의 추론을 가지고 메꿔 넣어 가지고 마치 작화증 걸린 환자들처럼 이게 확실하다. 자기가 내린 결론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작화증이 걸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중간에 비어있는 내용을 메꾸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용을 좀 단순화합니다.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대중들은 대체로 단순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악의 구도가 지금까지도 잘 먹히는 것이 착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 잘 돼야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단순하니까. 자, 지금 지방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뭔가를 단순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80년대 이 타임지의 표지를 보면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그래서 계란은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지방을 먹어라.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버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1일 섭취 제한량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가 인체에 먹는 콜레스테롤 가지고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심지어 일본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진짜 문제가 되냐? 20몇 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약 한 30년 걸치는 동안에. 그러면 진짜로 지방이 살인자인가? 우리가 흔히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기름기 많은 음식, 삼겹살 먹고 막창 먹고 좋아하죠. 좋아는 하지만 약간 죄스럽잖아. 이런 거 먹으면은 혈관에 뭐가 막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나중에 막 뇌졸중 걸리고 막 심장마비 걸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죄스러운 마음을 참고 우리는 또 굉장히 또 본능에 충실하니까 먹죠. 먹으면서도 약간 찜찜하게. 자, 그런데 지방이 진짜 이렇게 살인자일까?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건 침묵의 살인자다.
이 보시는 것처럼 혈관에 뭐 찌꺼기가 이만큼 끼어가지고 이게 혈관 내피세포예요. 그 안에 지방이 가득 끼었죠. 예. 저런 걸 이제 죽상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저런 죽상동맥경화가 돼서 혈관이 결국 막힌다 또는 터진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뭔가 사람이 스마트하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채식이 좋은 것은 맞지만 모두 다 채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신을 넘어서 미신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쁘게 살인자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지방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없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다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이라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좋은 지방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다양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성 호르몬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뇌졸중 환자들 치료를 해보면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낮은 분들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과에서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160 이하로 낮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총 콜레스테롤보다 LDL을 더 강조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160 이하로 낮추라 그랬는데, 실제로 160 이하로 낮은 분들은 재활 치료해 보면은 재활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사람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재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살집이 있고 조금 통통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높고 이런 분들이 훨씬 재활이 잘 됩니다. 재활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성호르몬이나 이런 다양한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을 감싸는 막이 있습니다. 이거 수초라고 하는데,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신경의 속도는 이 막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가에 따라서 신경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지방이 없으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이런 수초들이 없으면은 신경망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민첩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죄인처럼 취급해가지고 무조건 지방을 피하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는 것처럼 지방이 살인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지방은 우리 몸에 이렇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좋은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사실이에요. 일부 지방이 우리 몸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인데,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왜 살인자라고 지방을 나쁜 놈 이렇게 지목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계속 득세를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침묵의 살인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영양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형, 균형 잡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가 그때 침몰할 때도 안에 평형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무게를 줄인다고 평형수를 많이 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불안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배가 뒤집히듯이 지방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균형이 부족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